이렇게 그 자료형이 정수하고 그러니까 인트하고 플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자료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면은 그 파이썬 교재를 보면은 제일 첫 장 넘기면 자료형 이렇게 나오고 뭐 인트형, 플롯형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따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힘드네. 이렇게 지우나? 어, 지운 상태에서 얘를 방금 이제 봤는데 요거를 딱 지운 상태에서 잘못 지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컨트롤 Z가 아니고 그냥 Z를 이 상태에서 누르면은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셀을 클릭한 상태가 아니고 셀을 클릭하지 않고 이제 다른 셀로 이동하기 위해서 ESC를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ESC를 누르고 G를 누르면은 이전에 했던 셀들이 이제 그 복원이 됩니다. 모르면 그냥 다시 치면 되는 거고 알면은 좀 편한 팁이고 항상 다 그렇습니다. 모르면은 그냥 조금 이제 고생하면서 다시 이제 하면 되니까 크게 뭐 콜앱은 제가 이제 단축키를 잘 모르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코딩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콜앱 뭐 꿀팁 이렇게 하면은 아마 좀 괜찮은 이런 팁들이 많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런 거 보고 손에 이제 착착 붙는 거는 몇 개 익혀가지고 하면은 좀 편리할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 이제 다른 거로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음, 잘 안 보이죠? 어, 일단 어떠한 값을 변수에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렇죠? 이러면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a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300이 나오겠지,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장된 변수는 그 타입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이제 인트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이제 두 가지 코드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떠한 값을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고 a는 10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어떠한 그 값을 변수에 저장할 수 있구나. 그다음 두 번째가 변수라는 거는 항상 무조건 타입이라는 거를 갖게 되는데 그 타입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요거와 같구나. 이거 두 개를 이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A하고 물음표를 치면은 A의 타입이 뭔지 나옵니다. int라고 나오게 되고 콜랩도 되는 것 같은데 콜랩 되나? 되겠지? 돼요? 나오네. 그쵸? 플롯 뭐 이건 이제 오른쪽에 나오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서 A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어 이거는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주피터에서는 이렇게 Shift 탭을 누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도움말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A는 100인데 A가 뭔지 알고 싶어라고 하면 Shift 탭을 누르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러한 그 팝업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선호하고 그러니까 약간씩 다른데 이런 건 좀 부가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코드를 전달하면 뭐가 이제 입력이 되고 계산이 된다. 이런 본질은 똑같습니다. 일단 A에다가 이제 1.2를 넣고 이제 3을 곱하게 되면은 3.6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얘 틀렸죠. 9999 이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는데 끝에 이제 999하고 마이너스 이제 6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틀린 것 같은데 얘는 원래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이 이제 좀 불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트루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루 값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게 0.00000 그러니까 내가 아는 트루 값은 0인데 0.000 뭐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사소하게 뭐를 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단순한 예제만 딱 봐도,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게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대충 그 소수점일 경우에는 근사치를 계산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좀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플롯 A라고 치게 되면 이제 플롯입니다. 타입 A라고 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소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형이 플롯이라고 나오게 되고, 이거는 사실 3점 뭐뭐뭐로 나오지만 3.6으로 이해해야 함. 이렇게 좀 메모를 해두면 좋겠죠. 처음부터 이런 게 보이니까 신뢰가 좀 확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계산 잘합니다. 두 개의 타입이었는데 세 개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쓰는 거는 A가 그 여기에서 true, false가 있거든요. true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A는 true라고 나와요. 이거 뭐 당연한 거지. true라고 방금 썼으니까. 근데 요거에 이제 요거는 이제 숫자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좀 못 보던 거다고 타입을 찍어보니까 bool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bool이랑 int하고 플롯 세 개가 있는데 bool은 가질 수 있는 자료의 형태가 true 아니면 이제 false예요. 이런 게 이제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true를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false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뭐가 이제 저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A를 치면 true가 나오고 B를 치면 이제 false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타입 A를 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도 이제 당연히 불 타입이 나오게 되죠. 같은 타입이 있으면은 요거를 가지고 뭔가 이제 계산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불 자료용도 계산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true는 숫자 1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false는 숫자 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A는 0, B는 0 이렇게 넣잖아요. A 더하기 B는 뭐죠? 0이죠. A는 1, B는 0 이렇게 하면 A 더하기 B는 1이죠. 그렇죠? A 곱하기 B는 0이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도 다 맞아요. A는 true 넣고 B는 이제 false를 넣어요. A 곱하기 B를 하면은 0이 됩니다. 0은 false라 그랬죠. 그리고 A 더하기 B를 하면은 1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A 곱하기 2를 해볼까? 그럼 2가 되네. 그러니까 A는 그냥 1이 있다, B에는 0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산을 그냥 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 맞습니다. 또 뭐 해보지? A 빼기 3 곱하기 요거 하면 일단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곱하기 B를 하면은 0이 나올 텐데, 왜냐면 B가 0이니까 더하기 1을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또. 하여튼 그냥 뭐 엄청 복잡하게 뭐를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다. 일단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요것도 했네. 그쵸? 이거는 제가 거의 써본 적이 없는 자료형입니다. 저는 이제 통계학과이기 때문에 실제 자료를 다루고, 실제 자료를 다룰 때 복소수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뭐 나이가 복소수로 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쓰긴 하는데 쓰기는 쓰죠. 쓰긴 쓰는데 보통 그렇게 뭐 빈번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요건 이제 복소수인데 그 A는 우리가 이제 원래 복소수 할 때 실수 파트는 이렇게 어떠한 숫자로 쓰고 허수 파트는 이제 숫자를 쓰고 끝에 이제 뭐 I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그 I라는 변수가 코딩을 할 때는 되게 좋은 변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문 같은 거 돌릴 때도 많이 쓰고, 그래서 I를 이런 데 쓰기 좀 아깝단 말이에요. 복수수 잘 쓰지도 않는데. 그래갖고 요걸 이제 J로 바꿉니다. 요거는 꼭 뭐 통계뿐만 아니고 공학 같은 데서도 J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J라는 거는 그 J 스퀘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는 의미죠. 그래서 1 더하기 2j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런 이제 복소수가 나오게 되고, 얘를 a에다가 넣으면은
A는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 타입 A를 하면은 형태가 이제 복소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1-2j 이렇게 하면은 B도 이제 당연히 복소수 형태가 되고 A 더하기 이제 B를 하면은 실수 파트는 이제 더해져서 2가 되고 허수 파트는 더해져서 이제 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요것도 이제 복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수인 거죠. 2라는 이제 값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자료도 있구나.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각각 자료를 찍어보고 연산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형태 변환인데 이것도 별 내용 없거든요. 도대체 이런 걸 왜 설명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내용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좀 원래는 좀 까다로운 개념이에요. 일단 A에다가 3.0을 놓습니다. 여기에 A의 타입을 찍어보면 플롯이 나오겠죠. 그렇죠? 3.0은 사실 3이잖아. 인트로 저장해도 될 거를 그냥 우리가 플롯으로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갖고 요거를 int A라고 하게 되면은 A라는 거를 int 형태로 이제 자료를 변환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뭐가 되냐면은 3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int A를 한 거를 내가 B라고 저장을 하면은 이제 B는 3이라는 애가 나오게 되고 A는 3.0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 타입은 A는 플롯이 되고 B는 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는 거를 자료의 형태를 변환을 해준 거잖아. 자료의 타입을 변환을 해주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형태 변환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A에다가 3.14를 넣었습니다. 아니면 3.01을 넣었어요. 3.01인데 거의 3인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갖고 요거를 int A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개념적으로 3.00000을 int로 바꿔라라는 거는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3.00은 소수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인트랑 비슷한 거니까 인트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데 생각이 드는데 3.000001이야. 근데 이거를 인트로 바꿔라라 그러면은 약간 이제 찝찝한 느낌이 들죠. 이 찝찝한 느낌의 근거는 0.000001이라는 어떤 정보가 이제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의 손실 때문에 찝찝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날리고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3 그리고 3.0 크게 해서 한 4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3.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것도 3이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근데 또 4로 바꿔줄만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3이랑 계속 그러니까 3이랑 좀 더 가까운 정수 쪽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냥 그 3으로 다 바꿔요. 3점 뭐뭐로 시작하면 다 3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플롯일 때 인트로 바꾸게 되면은 정보의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나는 경우는 그냥 그 자체가 인트랑 똑같은 경우. 반대로 얘가 4.00이에요. 3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타입이 PEA라고 하면은 인트가 되겠죠. A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플롯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3.0이 되죠. 이때는 이제 정보 손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여기에서 더 큰 자료형이랑 그러니까 더 넓은 이제 그 범위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이랑 그렇지 않은 게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 4개를 배웠잖아요. 제일 좁은 거는 뭐예요? 불을 0하고 1밖에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제일 좁고 그 다음에 불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인트로 다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0, 1로 바꿔치면 되니까 인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플롯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플롯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컴플렉스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가장 넓은 범위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컴플렉스가 그 메모리를 많이 쓰겠죠. 어떤 정보를 저장할 때 이제 메모리를 많이 쓰고 불 자료용이 메모리를 제일 적게 쓸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손실이 어쩔 때는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꾸게 되면은 0.14라는 값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 요 경우는 손실이 없겠네요. 3이라는 거를 인트로 놓고 그다음에 얘를 플롯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신기한가? 뭐 신기할 수도 있는데 얘를 true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a에다가 1이 들어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인트로 바꾸면 뭐가 될 것 같아요? 1이 나오겠죠. 그렇죠? 플롯으로 바꾸면 1.00이 나오겠지. 그렇죠? 해볼까? 요걸 이제 false로 바꾸게 되면은 a 이렇게 하면 이제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요게 또 까다롭다. 요거. 그러니까 a에다가 1.0을 넣었어요. 얘를 이제 인트로 바꾸면은 1이 나오겠죠? 얘를 만약에 불로 바꾸면 true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를 0으로 넣었어요. 이거는 false가 되겠죠. 그렇죠? a에다가 3을 넣었어요. 이건 뭐가 되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true, false 아무거나 그냥 보내요. 나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뭔가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일단은 바꿔준다라는 입장이 있고, 3.14를 인트로 바꿔라 그러면 3으로 그냥 날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료형 변화는 언제든지 이제 가능하니까 그냥 바꿔주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바꿔준다라는 입장이 있고, 그래도 3.14를 3으로 바꾸는 거는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데, 이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모르겠다 하고 에러 메시지를 줄 수도 있죠.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다르는데 파이썬은 이거를 true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0 빼고는 다 true예요. 0.1 true 마이너스 0.1 true. 왜 이렇게 했냐?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이건 파이썬 만든 사람 마음인데 요거를 어떠한 이제 조건이 0일 때만 false로 하고 나머지 true로 할 때 코드가 좀 되게 단순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저는 그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가 이제 0.1이라고 되면은 요거를 true 값이 나온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코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코딩은 좀 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은 이제 좋아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면은. 뭐 마이너스 3.14 이런 거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true가 되겠죠. 이게 약간 충격인데, 그러니까 이게 3 플러스 0 i라고 하면은 이거 복소수 타입이죠. 그쵸? 이러면 뭐가 돼야 돼요? 3.00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못 바꾸겠다 그러네요. 컴플렉스는 플러스로 바꿀 수 없다. 이 되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얘는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기에 훨씬 더 직관적이지 않은 마이너스 3.14를 0 또는 1로 바꿔라 이런 거는 그냥 true로 바꿔줬으면서 이거는 사실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명확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플롯으로 바꾸면은 3으로 되고 인트로 바꾸면은 3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명확한 건데 이런 건 또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직관에 따라 갖고 이런 거를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코딩을 할 때 어떤 효율에 따라 갖고 이런 거를 설계를 할 수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요 경우는 이제 바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 타입을 그렇게 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음. 그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암묵적형 변환이라는 내용인데 이 말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어, 그냥 영어로 기억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타입을 바꿀 때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바꿀 수가 있고 임플리시트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임플리시트라는 이제 단어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뉘앙스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은근하게 말하는 거 있죠. 요즘 막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충청도 사투리 막 이런 거 유행하던데 그런 화법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근하게 뭐 오늘 이제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으면은 야, 날이 너무 춥다. 저기 보일러 좀 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익스플리시트하게 말하는 거고 명확하게. 그렇죠?
막 괜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지 않아? 이러면은 그 보일러를 틀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보일러를 틀라는 소리죠. 그렇죠.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임플리시트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두 번째 예시는 뭐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 중국집에 가가지고 아니 뭐 오늘 점심 뭐 먹을 겸 막 이러면서 짜장면 뭐 먹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아 나 짜장면 먹기 싫어 우리 딴 거 먹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이제 거절을 하는 거고 아유 나 어제 저녁에 짜장면 먹었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제 저녁에 짜장면 먹었는데 오늘 점심에 또 짜장면 먹기는 보통 싫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짜장면 말고 다른 메뉴를 이제 하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이야기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죠. 옛날에는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잘 알아먹어야지 눈치가 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한국 사회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true 더하기 false 이렇게 하면은 얘는 true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1, 2랑 비슷한 거고 얘는 false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0이랑 비슷한 거야. 이렇게 했죠. 그럼 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1? 왜? true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true하고 false를 더했잖아. true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왜 1이 나오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런 값 따고 이제 넘어가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3 곱하기 1.2 이러면은 뭐가 나와요? 아까 틀린 파이썬 틀린 거 찾아야 딱 했는데 얘는 이제 인트형이고 요거는 이제 플로트형이잖아. 이렇게 하는데 결과가 이제 플롯으로 나왔죠. 왜? 얘는 인트고 얘는 플롯인데 왜 인트는 무시해?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뭔가 하나가 나와야 되면은 인트가 나올 수도 있고 플롯이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왜 자기 마음대로 플롯으로 나오지? 얘는 왜 자기 마음대로 인트로 나오지?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나는 이거를 인트로 바꿀게. 난 얘도 인트로 바꿀게. 난 인트 더해. 그러면은 결과 인트 1로 나와야 되는 건 말이 되는데 이게 그냥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가 임플리시트하게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준 겁니다. 사실은 요거를 해준 거예요. 얘는 뭘 해준 거냐? 이거를 해준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연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같은 자료끼리 연산하기를 얘네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자료형의 한정이 갖고 연산이 이제 될 수 있는 거하고 될 수 없는 것들도 좀 기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트루 폴스 되면은 뭐 오화 연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원래 그 자료형에 맞는 건데 트루 더하기 폴스라는 거는 사실 개념상으로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인트로 바꾸고 뭐로 이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요거는 이제 둘 다 이제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 있죠. 뭐 3.14 곱하기 true 플러스 2, true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3.14 곱하기 2가 계산되는 거고 사실상 3.24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2.02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같은 자료형끼리 계산이 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의 자료형을 봅시다. 얘는 인트죠. 요거 자체가 일단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네가 코드를 이상하게 짰는데 한쪽은 인트로 잡고 한쪽은 불 타입으로 잡고 네가 이걸 더하려 그러네. 나 이런 거는 계산 못 하겠다 하고 에러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잖아요. true를 1로 보고 이거를 더하라는 의미지 라고 이제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아먹고 임플리시트하게 요거를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알아서. 그러니까 나 지금 인트를 더할 건데 너 계속 불 타입으로 있을 거야? 그렇게 버티면서 에러를 낼 거야? 아니면 네가 인트로 바뀔래? 이렇게 해서 얘를 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게 언어마다 달라요. 에러를 그냥 주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수를 선언할 때 자료형을 되게 민감하게 선언을 해야 되는 언어도 있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임플리시트하게 막 그걸 자료용 걸 바꿔갖고 연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바꿔줘요. 여기까지는 결과 인트로 나오겠죠. 그럼 또 인트하고 플롯이랑 곱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임플리시트하게 압박을 넣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플롯이고 곱할 거야. 너는 계속 인트네. 너 계속 인트로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넣어갖고 얘를 플롯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게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형태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료의 형태를 변환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익스플리시트하게 내가 그냥 명령을 줘가지고 무슨 자료형으로 너 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떠한 파이썬이 어떠한 형태의 이제 계산을 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코드를 실행하다가 이게 그냥 자료형이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어렵다 그래야 되나 쉽다 그래야 되나 이 그냥 처음에 자료형이나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속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울 거는 되게 많아지고 이해할 거는 딱히 이제 없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자료형은 스트링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A에다가 제 이름이에요. GUI, BI 이러한 그 형태의 스트링을 넣을 수가 있어. 이미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이게 계산기의 느낌이 아니죠. 점점 여기서부터는 아까는 이제 쌀집 계산기하고 이제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이제 그 계산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에는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요거의 타입은 스트링이 되죠. 이런 거를 뭐로 저장을 하냐 이게 왜 필요 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뜻이 없잖아. 규빈 플러스 1이 아무 뜻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에러가 나는데 일단 에러가 나는 이유를 한번 읽어봅시다. 스트링이랑 인트가 있는데 스트링이랑 인트는 뭔가 이런 연산을 할 수가 없다. 네가 만약에 스트링이었다면은 연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 아니에요? 1은 타입이 뭐예요? 인트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타입이 스트링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얘도 스트링이고 얘도 스트링이네. 그리고 이 논리 전개로 치면은 이거는 계산이 돼야 되잖아. 계산이 되네요. 규빈하고 뒤에 1이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내가 요거를 이제 B라고 하면은 규빈 뒤에 어떠한 그 문자를 그냥 붙어버리는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언더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치면은 B는 이렇게 뒤쪽에 있는 문자열이 붙어버리는 효과가 있죠. 자, A가 규빈이잖아요. A 더하기 A는 뭐지? 규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요 상태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뭐죠? 규빈이 되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요? 3회이다. 그러면 A 곱하기 3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쵸? 왜냐하면 얘는 A 더하기 A 더하기 A니까 자연스럽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A라는 애나 아니면 뭐라고 하지? 뭐 파이썬이라는 이런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문자열로.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은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 언더바는 이렇게 되죠. 이거를 곱하기 100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A는 이제 규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가 A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B에 해당되는 거죠. 얘를 제가 B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는 이렇게 되죠. 그럼 B 빼기 A는 뭐지? 이거 아니에요? 이게 돼야 될 것 같죠? 이건 왜 안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규빈 더하기 이거 자체가 애초에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 이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정의를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뭐 이게 규빈하고 1이라는 문자로 정하면 규빈 1이 되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건 자연적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한 건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하고 A하고 어떤 문자열끼리 이제 빼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한쪽 문자열에는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B는 뭐지? IU 이렇게 넣을까? 그럼 A 빼기 B는 뭐지? 이거 잘 모르겠죠. 그쵸? 이름 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B가 BIN 이렇게 치면은 A 빼기 B는 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알겠는데 내가 그냥 여기다가 이상한 거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좀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A가 이제 규빈이고 A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규빈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B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B 나누기 3을 하면은 언뜻 보면 이제 A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규빈이라는 문자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A가 IU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IU 나누기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정의를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우니까 정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되는 거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안 되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구나. 근데 제가 체크를 볼 때 좀 아쉬웠던 점은 항상 되는 코드만 설명이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잘 안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거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거겠죠. x를 넣고 1을 넣으면 이제 x2가 되고 빼기는 안 되고 그쵸? 이런 건 없습니다. 곱하기 x a에다가 x를 넣고 a 더하기 a 더하기 a를 하면 x가 되는데 a 곱하기 3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x가 3개 반복되라는 의미가 되고 그쵸?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음 내용은 인덱싱인데 a에다가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GUE B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첫 번째 원소를 갖고 오고 싶어요. A0이라고 치게 되면은 G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1이라고 쳐야 돼요. 이게 사람 진짜 미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는 1이라고 쳐야 되잖아, 원래는. 사람이 생각할 땐 그러는데, 얘는 0부터 시작해요. 심지어 이게 편하대요. 컴퓨터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들은 너무 클리어하고 편하대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0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싫어하거든요, 이거를. 저는 되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딱 들어보면은 설득이 됐어요, 제가. 그거를 듣고는 설득이 되는데, 이게, 이런 의미에서 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구나라는 거는 되는데, 제 머리가 그거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를 뽑을 때 0을 쓰는 건 괜찮은데, 두 번째 원소를 뽑을 때 1을 쓴다라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2라고 쓰다가, 이게 아니지 하고 이제 막 수정을 했는데, 이게, 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6개의 글자가 있죠. 내가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원소를 뽑고 싶으면 6번째 원소를 뽑아야 되죠. 근데 얘는 0부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5라고 써야 되죠. 5. 그쵸?
이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6개 5 해야지 n이 나오죠. 만약에 이제 6이라고 쓰면은 뭐라고 나오겠어요?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준 게 있는데 마지막 원소를 뽑을 때 이게 총 원소의 숫자 6개니까 하나를 원래는 6이라고 쓰면은 됐는데 아 파이썬은 이게 안 됐지 그러니까 하나를 빼야 되겠다 5 이렇게 이제 하면은 n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원소는 뭐지? 뽑으려면은 방금 했으니까 4라는 거는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총 원소의 길이가 6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원소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원소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원소인데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해보니까 i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헷갈리니까 요런 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마지막 원소로 뽑을 때 빼기 1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n이 나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뽑을 때는 빼기 2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i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특수한 구문이 있는데 이런 논리로 치면은 빼기 3은 그전 거 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b가 나오게 되고 빼기 4는 이렇게 2가 나오게 되고 빼기 5는 u 그 다음에 빼기 6 여기는 7.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6 번째로 이제 있는 원소는 첫 번째 원소라는 의미잖아요. 총 원소 수가 6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이제 빼기 6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 스트라이딩을 설명을 할 건데 스트라이딩도 진짜 헷갈립니다. 이게 제가 파이썬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파이썬보다 이제 다른 언어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파이썬은 이제 그 소위 말해갖고 좀 많이 떠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제 배울 때 제가 막 한 번에 딱 보고 모든 거를 막 개념을 싹 흡수해가지고 잘 쓰게 된 건 아니에요. 심지어 공부를 하다가 2번 정도는 때려쳤습니다. 아 이거는 사람 쓰는 언어가 아니다. 이건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딱 2번 때려쳤는데 원래 때려칠 위기가 3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극복을 했고 2번은 실제로 그냥 때려쳤습니다. 그냥 이거 할 바엔 난 다른 거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때려쳤는데 언제 때려쳤냐? 이거 하다가 때려쳤어요. 지금 딱 이거 하다가 와 너무 헷갈려갖고 나 이거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왜 0부터 시작하는지 그거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한번 때려치고 두 번째는 실컷 공부하다가도 뭐 클래스니 막 이런 거를 이해하다가 한 번 또 때려치고 나 이거는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번 이제 그거 두 개보다 더 센 충격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미 너무 많은 거를 공부하는 상황이라서 때려칠 수가 없어요. 매몰 비용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때는 그냥 막 울면서 막 그냥 공부를 했었는데 어 이게 가장 그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딱 보면은 그냥 나가버릴까 이런 충격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개의 원소를 뽑는 방식이 있거든요. 요게 다른 언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GUE, B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세 개를 뽑고 싶습니다. 처음 세 개를 뽑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스트라이딩을 이용을 하는데 0부터 3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뽑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근데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얘를 뽑고 그 다음에 얘를 뽑고 그쵸? 그 다음 얘를 뽑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0, 1, 2 이렇게 뽑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되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요게 좀 헷갈리죠? 0부터 2까지가 아니고
2까지면 이제 2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점을 포함하지 않아요. 뽑을 때. 그래서 내가 3, 그러니까 0, 1, 2를 뽑고 싶으면은 0부터 2까지 이렇게 썼다가 근데 파이썬은 또 마지막 점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3으로 써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야 돼요. 되게 어렵죠. 이게 그리고 궁극으로 이제 헷갈리게 해봅시다. 처음 세 개를 뽑았어요. 처음 세 개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시킬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세 개를 뽑아보자. 그럼 어떻게 짜야 되지? 도전. 짜보세요. 뒤에 있는 세 개 뽑기. 도전. 원래 이 수업이 3시 반까지 이론 수업,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쭉 설명하고 조교가 한 2시간 동안 있으면서 그 실습 시간 이제 개인적으로 주고 질문 받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 저는 그냥 다 제가 5시 반까지 할 거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실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실습 시간 주고 이 실습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습을 포기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실습을 해야 되겠다 하면 실습 시간이고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죠. 해결한 사람 있어요 혹시? 뒤에 3개 뽑기? 어떻게 했어요? 3, 오 진짜네? 이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봅시다. G, U, E, B, I, N 0, 1, 2, 3, 4, 5 이거죠. 그쵸? 대충 보면은 그럼 3부터 언뜻 생각하면은 5까지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야 돼. 근데 여기 끝점이 포함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해.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3이라고 하면은 B가 나와야 되잖아요. 6이라고 하면은 A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6은 없죠. 왜냐면 5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인덱싱 할 때는 이것까지 써야 되죠. 짜증나죠, 되게. 그렇죠. 원래 되게 힘듭니다. 여기서 전 껐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할 때 여기서 딱 껐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거를 좀 편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부터 시작해서 지금 끝까지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안 써도 돼요. 안 쓰면은 끝까지 뽑아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배울 때 이거를 하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해라. 요거를 하니까 또 이제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또 은근히 이 끝점이 포함되고 끝점이 포함 안 되고 이런 거 또 0부터 시작하고 이런 논리가 막 이제 좀 설득이 됐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얘를 처음 3개하고 뒤에 3개하고 나누는 코드를 작성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처음부터 해갖고 3개. 요거를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하인드죠. 근데 얘를 만약에 처음 3개를 뽑을 때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맨 마지막 원소까지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이거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또 생략할 수 있거든요. 얘가 생략이 돼요. 요거하고 지금 얘하고 이 코드하고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하고 얘를 둘 다 생각하면 뭐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가 되고 이거는 요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도전 과제가 처음 3개의 문자열이랑 뒤에 3개의 문자열을 내가 쪼개고 싶어요. 그럼 처음 3개의 문자열을 쪼개고 싶은 거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 다음에 3, 3개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3개까지라는 의미가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3개까지면은 3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0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3개라는 의미가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3개의 원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3까지 했으니까 여기 있는 3을 똑같이 쓰고 끝까지 요거 2개를 하면 하나는 GUE가 뽑히고 하나는 BIN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봐봐, 편하잖아. 0부터 시작하면 편하잖아니까 그런가 싶기도 한데 제 머리로는 이제 좀 이게 이해하기 힘들었고, 이게 요 상황에서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끝점을 포함하는 형식의 문법이면은 이거를 여기까지는 3을 뽑았으니까 여기서부터 4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딱 기준점부터 기준점 이전 이후로 하면은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그냥 2개로 탁 쪼개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막 설득이 돼서 저는 이제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 언어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언어가 이제 R이랑 줄리아 이렇게 쓰고, 파이썬은 이거를 끝점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이런 문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때 되게 편하겠죠. 한 데이터가 1334개 있다. 근데 내가 1000까지는 뭐로 잡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른 데이터셋으로 잡겠다. 이러면은 1000까지 이렇게 땡땡해서 이제 쫙 뽑아버리고, 그다음 나머지는 1000 땡땡 이렇게 하면 뒤 나머지 쪽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음. 이거 뭐였지? 어. 얘네 이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원소부터 뽑는다는 의미죠. 그렇죠? 두 번째 원소부터 뽑아갖고 마지막 원소까지 뽑으려는 생각이었으면 이걸 안 썼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은 마지막 원소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원소 직전까지 뽑으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이게 여기에서 두 번째 원소 여기서부터 아이 손이 떨려가지고 자꾸 잘 안 되네 이런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요게 이제 뽑히게 되죠. 아무튼 인덱싱 하는 게 이제 좀 헷갈리는데, 잘 생각하면 좀 할만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편한 점도 있다. 요거는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원래 그 파이썬 아까 처음이라고 손드셨던 분 중에서 다른 언어 써보신 거 없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파이썬이 다 처음이신 분 혹시? 아, 그렇진 않구나. 이게 다른 언어에서는 특히 이제 그 R 같은 언어에서는 뭔가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함수는 입력으로 변수라는 거를 받아가지고 그다음 출력으로 변수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를 보통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수학에 있는 그 함수를 생각을 하면 되고, 일종 일상언어로 표현하면 함수는 뭘로 되어 있냐면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 그 다음에 변수는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명사가 튀어나오는 이러한 이제 형태를 함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명사가 뭐 A, B, C, D 이런 게 이제 명사죠. 그냥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변수를 의미하는데, 동사가 뭐냐면은 이거 소문자로 바꿔 이렇게 동사를 주게 되면은 출력이 뭐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함수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뭐 1 하고 1을 3을 더해 이러한 이제 동사를 주게 되면은 4가 나온다든가, 이런 게 이제 함수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마 그 규범 중에 하나가 어떤 변수는 명사형으로 쓰고 함수는 동사형으로 써라 이렇게 보통 가이드를 주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무시하고 해도 별로 상관은 없긴 한데, 보통 이제 뜻을 생각하면은
함수 이름을 쓸 때는 이제 동사로 많이 쓰고 변수 같은 거는 이제 명사로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코드를 볼 때 이제 좀 그 덜 헷갈리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원래는 이런 문법이거든요. 함수는 이제 fx잖아요. 그러니까 f는 어떤 동작을 정의를 해요. x를 제곱해라 아니면 뭐 빼라 로그를 취해라 이런 동작을 정의하고 여기는 x는 명사를 의미하는 거라서 이제 이러한 꼴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f라는 명사에다가 어떠한 함수를 취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서 쓸 수도 있고 가로를 쓰기가 좀 귀찮으면은 f에다가 어떠한 함수를 취해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이게 왜 편하냐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성함수일 때, 그러니까 이런 꼴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x라는 뭐가 있는데 얘를 뭐 소문자로 바꿔. 이것도 이제 함수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글자는 빼버려. 그러면은 A, B, C, D 소문자로 바꾸면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c가 되는데 앞에 있는 거 빼. 그게 이제 G라는 함수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럼 스몰 b, c, d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 이러한 이제 연속 동작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머릿속으로는 X가 있고 F를 취해, 그 다음에 G를 취해 이렇게 되어가지고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x는 y 이런 꼴로 함수를 쓸 수 있는데 x하고 그 다음에 f를 쓰는 이러한 꼴로도 쓸 수 있는데 이 문법을 간략화한 게 이렇게 쓰면 돼요. x라는 변수에다가 점을 찍고 내가 취하려는 어떤 함수를 취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f의 x하고 이제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R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R에서는 이런 문법이 없고 이게 파이썬에는 있는, 또 파이썬에만 있는 문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파이썬에 있는 되게 독특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이게 길게 하냐, 이 규빈 요거는 얘가 지금까지 우리는 규빈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어떤 A라는 변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 스트링형의 이제 자료가 입력되었을 때 몇 가지 이제 특수한 형태의 함수들을 미리 정의를 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정의를 해놔요. 그래서 a. 어퍼라고 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대문자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논리로 치면은 a는 어떠한 이제 x 변수의 형태이고 이러한 꼴이잖아요. 지금 동작을 지금 정의를 해주는 거잖아. 대문자로 바꿔라는 동작을 정의하고 있으니까 이 형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다시 이거를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면은 보세요. 요거는 지금 계산 결과죠. 요거는 계산 결과죠. 계산 결과는 자료용으로 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명사잖아요 지금. 요거 자체를 내가 이제 B라고 이제 받아주고, 그럼 B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B의 타입을 찍어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스트링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의 타입을 찍어도 스트링이 나오겠죠. 그렇죠? 스트링이, 그러니까 타입이 스트링인 어떤 명사형은 점을 찍고 되게 특수한 어퍼 로우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었는데 이 결과 자체도 스트링이네. 그럼 이 결과에 연속으로 이렇게 취할 수가 있죠. 다시 어퍼 로어, 그렇죠? 근데 이 뒤에 또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인 언어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퍼 A를 하고 로어 요거를 해야 되는데 가로가 이제 한 3-4개 하면은 이게 정신이 좀 혼미해지거든요. 그런 것도 좀 방지를 할 수 있고,
이게 순서대로 할 때 또 논리적으로 맞아요. A에다가 대문자를 취해주고 그다음 소문자를 취해주고 이렇게 할 때도 논리적으로 맞아가지고 이 코드가 생각보다 편합니다. 이런 거를 특수 기능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스트링에 포함된 특수 기능이라고 하는데 타입이 이렇게 스트링일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어퍼 이런 함수를 스트링일 때만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A에다가 내가 3.14를 넣었어요. A에다가 어퍼 뭘 하는 거야 이거, 그쵸? 3.14로 뭘 대문자로 갖고, 그쵸? 그래갖고 이제 나올 때 이 어퍼라는 어떤 이제 속성은 플롯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플롯은 어퍼라는 함수를 쓸 수가 없어. 내장되어 있지 않아라는 의미고, 그렇다는 거는 얘가 여기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어퍼라는 함수가 스트링에만 내장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메소드라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어떤 자료형이 있으면은 그 자료형에 픽스되어 있어가지고 그 자료형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떤 특수한 동작들, 특수한 기능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특수 기능이라고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를 설명하려면 클래스를 설명해야 돼서 그렇게 하면 너무 깊어지고 우리는 일단 쓰는 게 중요하니까 어떠한 이제 자료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료형이 어떠한 언어에서는 그냥 그 변수를 담는 그릇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독특하게 자료형에 따라 가지고 쓸 수 있는 특수한 기능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언어입니다. 그럼 이제 그 자료형의 특수한 기능들이 있죠. 그 목록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A는 규빈이라는 거를 넣고 점을 찍고 내가 여기에다 어떤 이제 동작, 함수의 형태를 이렇게 취하는 방식이잖아요. 여기 점을 찍은 다음에 탭을 눌러요. 탭을 누르면은 여기 F라고 되어 있는 펑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다 이제 특수 기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어퍼라는 게 있었는데 로어도 있었고 어퍼도 있었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해볼까? A는 A 이렇게 하고 A는 is upper 그럼 true가 돼요.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요거를 이제 풀면은 is 이러한 동작을 A에다가 이제 테스트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is upper라는 거는 A를 입력으로 봐갖고 얘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판단을 해주는 어떤 함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라지 A로 썼기 때문에 true가 나오고 여기다 이제 스몰 a를 쓰게 되면은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뭐 대문자로 바꾸라는 이제 의미인데 첫 글자만 이제 대문자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자열에 대한 뭔가 이제 특수한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강의 노트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다룰 생각은 없고 여기서는 이게 끝이고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여기 있는 그 특수 기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즈어퍼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왜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되지?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씩 설명하면 오늘 끝까지 설명할 수 있고 저도 시간 잘 가고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크게 의미 없어요. 그냥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기능이구나. 그냥 혼자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고 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이제 중요하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우자. R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지우자. 이것도 이제 A에다가 F 요런 꼴이면은 제가 이제 FA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로를 그냥 열고 닫는 게 아니고 2라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요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A, 2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F가
이 add라는 어떤 뭔가의 숫자를 이제 더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에서 뭐 그 입력을 뭐 y 이런 식으로 받으면 add 2는 2를 더해라. add a, 2는 a에다가 2를 더해라. 이런 뜻을 내는 함수가 이제 f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은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똑같이 하는 게 a.add 2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다가 add 2라는 함수를 그냥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add 2라는 함수는 2를 더해라라는 함수고 여기에서 add 뭐 빼기 5라는 거는 5를 빼라라는 이제 함수를 내가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거 뭐 이렇게 해서 2를 더하고 여기는 그 결과에다가 5를 곱하는 이러한 뭐 그 어떤 되게 특이한 형태의 이제 연산을 정의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a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그 전체 결과에다 5를 제곱해라. 그러니까 5번 곱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이렇게 축약이 된다라는 걸 알면은 나중에 코드를 좀 볼 때 편리할 겁니다. 나중에 아니고 오늘 당장도 편리할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0차원이랑 1차원인데 0차원이랑 1차원은 그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이제 자료를 저장하잖아요. 자료를 저장하는데 그냥 하나의 값만 딱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값들이 수열의 형태로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면 좀 숫자만 저장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개의 값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갖고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는 3.1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A는 그냥 약간 이제 무식하게 말하면은 메모리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방 같은 거에 첫 번째 방 칸에 이렇게 3.14라고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 칸을 차지해서 어떠한 숫자나 뭐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파이썬에서는 얘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지금 첫 번째 반에는 G,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 이런 느낌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length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에다가 3.14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렇게 치면은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length라는 함수는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 이제 길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UE BIL 이렇게 하면은 얘가 6이 나오게 돼요. 6개의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이 되는 형태일 때만 네가 만약에 뭐 첫 번째 애를 끌고 와, 두 번째 애를 끌고 와 이런 논리가 성립이 하는 거예요. A는 3.14 이렇게 하면은 A에 뭐 이런 거를 끌고 와라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떠한 방 한 칸에 얘만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랭스라는 거는 어떠한 그 원소들이 이제 나열돼서 수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자료형에 쓸 수 있는 특수한 함수인데 그 함수는 원소에 이제 숫자를 리턴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수열의 형태가 아닌 다른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뭐 랭스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리턴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수열의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거를 1차원 자료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고 그다음에 딱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할 수 있는 걸 0차원 자료형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0차원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랭스 함수가 그냥 동작을 하지 않아요. 1차원 자료일 경우에만 이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3.14를 넣고 랭스를 조사하거나 true라는 값을 넣고 랭을 쓰면은 에러가 나고 요게 좀 특이하거든요. A는 3.14 이렇게 하면 얘는 플롯이잖아. 그쵸? 근데 A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문자열이죠. 그럼 여기는 랭스가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오게 됩니다. 3.14 이렇게 4개의 값이 이제 저장되어 있다라고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랭스가 4가 나와요. 되게 이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3.14 이렇게 되면은 그냥 메모리 방 한 칸에 3.14라는 숫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랭스가 1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이게 좀 애매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랭스가 얼마예요? 1이겠죠. 이럴 경우에 1이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헷갈리는 경우. 이러면 뭐지? 그 비어있는 문자열이잖아. 그쵸? 다시 ASDF 랭스 4 하나 빼면은 3 또 빼면 2 이렇게 하면은 1일 텐데 그럼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비어있는 문자열이고 타임만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엔 저장된 게 없어요. 그럼 랭스가 빵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0차원인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1차원, 그러니까 여기 스트링은 무조건 1차원으로, 그러니까 수열의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자료 형태면 랭스가 동작을 하는데 그 길이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0보다는 커야 되겠지. 0이라는 거는 그냥 비어있는 수열이라는 의미고 1이라는 거는 그 수열인데 원소가 하나. 그래서 사실상 그냥 하나의 값만 들어있는 그 상태인데 이런 거는 애초에 그냥 하나의 값만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랭스가 그냥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은. 이씨. 어려운데? 이거 풀어보세요. 처음에 아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실습 시간 겸 쉬는 시간이에요.